작년에는 이제 제가 수업을 C++ 위주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노트에서는 모던 C++에 대해서 강의를 했어요. 근데 이번부터는 이제 C++, 자바, 파이썬 세 가지 언어를 좀 프리하게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자료 구조를 학습할 수 있도록 좀 바꿨고, 그걸 위해서 이제 2장에서는 특정 언어에 대해서 뭔가 집중적으로 소개하지 않고 세 가지 언어를 가지고 아주 가장 간단한 자료 구조를 직접 만들어 볼 거예요. 만들어 보면서 각 언어의 차이점을 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개의 언어 중에 하나를 가지고 이제 집중적으로 이번 학기를 진행하겠지만, 내가 집중적으로 사용할 언어가 아니더라도 이 장은 좀 유심 있게 다른 언어에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딱 하나 언어를 잘하더라도 다른 언어에 대해서 충분히 잘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C++, 자바와 파이썬을 가지고 스택 자료 구조를 만들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자료 구조를 만들 때 어떤 차이점들이 있는지 쭉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스택부터 설명드리면, 스택은 리포 방식의 선형 자료 구조예요. 리포 방식이라는 게 마지막으로 저장된 거를 제일 먼저 주는, 계속 집어넣으면 집어넣어 주는데 내가 집어넣다가 갑자기 하나 달라 그랬어요. 넣어진 거. 그러면 맨 마지막에 저장했던 걸 주는 게 스택 자료 구조예요. 우리가 비유하자면 동전 쌓는 거. 그래서 위에 이렇게 쌓으면은 추가는 중간에 추가를 못하고 맨 위에다 추가해야 되는 거고, 빼낼 때도 중간에서 빼낼 수가 없고 맨 위에서만 빼야 돼요. 그게 스택 자료 구조입니다. 실제 아까 얘기했던 이 함수도 쌓이죠. 첫 번째 함수, 그 다음 함수 이렇게 호출되면 쌓이는데, 그게 실제 스택처럼 쌓이기 때문에 그거를 스택 메모리라고 그래요. 함수 스택 메모리. 자료 구조 스택하고 이게 형태가, 이게 동작 방식이 비슷하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료 구조를 구현할 때 내부적으로 배열을 이용하거나 연결 구조를 이용할 수 있는데, 연결 구조를 이용하는 걸 강의하려면 또 할 얘기가 많아지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배열을 이용해서 자료 구조를 만들 거예요. 그리고 동적 자료 구조로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동적 자료 구조라는 건, 원래 배열은 기본적으로 원래 용량이 고정되어 있죠. 용량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한 개수를 집어넣으면 더 이상 그 배열에 못 넣어요. 그러면 용량이 부족해지면 용량을 늘려야 돼요. 늘리는데 그 자리에서는 늘릴 수가 없어요. 어떤 언어도 마찬가지. 그 자리에 못 늘려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새로운 공간을 확보하고 기존 애들을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계속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용량을 늘릴 때. 그래서 용량을 늘릴 때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배열을 이용한 자료 구조는 처음에 처음에 만들 때 스택 객체를 생성할 때 내가 몇 개를 저장할지 알면 적절한 그 용량의 배열을 잡아주는 게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어렵게 느낄 수 있는데 범용 자료 구조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야지 그 언어들의 차이점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으니까 범용 자료 구조로 스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앞으로는 요 주황색이야 돼. 노란색 이렇게 C++고요. 검정이 자바고 녹색이 파이썬입니다. 자, 스택은 동지 데이터를 여러 개 유지하는 거예요. 그럼 얘를 어디다 유지해요? 배열에 유지하는 거예요. 배열에 유지하는데 그냥 T10 하면은 10개밖에 저장 못하니까 동적 배열로 포인터로 배열을 유지하고 이렇게 UT capacity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용량 크기의 배열을 만들어 쓰는 거예요. 근데 다 썼다? 늘리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T 버프 해가지고
용량을 잡아주고 나중에 더 필요하면 늘려줍니다. 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필요한 정보들이 데이터를 저장한 데가 얘예요. 버프예요. 모두 버프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어디까지 데이터를 저장했는지 알고 있어야 되겠고, 이게 스택이 이렇게 쌓이면은 맨 위에 걸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그럼 배열에서 맨 위에서 끄집어내려면 어디서 끄집어내야 돼? 앞에서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배열의 맨 뒤에서 끄집어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스택 톱이라고 하는 애는 배열에 현재 저장된 것 중에 맨 마지막에 저장된, 맨 끝에 애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면 탑하고 버프는 아는데 캐패시티는 뭐냐면은 여기 용량을 요만큼 확보했죠. 그러면 캐패시티만큼 데이터를 저장하면은 이제 데이터를 더 못 넣죠, 거기다는. 그러면 확대를 해줘야 돼요. 언제 확대할지를 알아야 되니까 캐패시티라는 용량 정보를 별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택은 동쪽 범용 자료를 구현할 때 이렇게 3개의 멤버 변수가 필요해요. 얘도 캐패시티, 탑, 버프. 용도 알겠죠? 용도 아시겠죠? 3가지예요. 지금 EL에 가면 요 기본 골격만 들어있는 그 자료 구조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중에 하나 파이썬이 됐든 C++가 됐든 자바가 됐든 다운받아서 조금 저랑 같이 하나하나씩 구현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3가지고, 기본적으로는 얘가 기본 골격인데, 여기서도 보면, 자, 여기 보면 얘와 얘는 기본 인자라는 개념이 있죠. 기본 인자. 그래서 equal 0, equal 0이에요. 그러니까 equal 0이라는 건 내가 캐패시티를 안 줬어. 그러면 캐패시티는 0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0. 그리고 이 경우에 0으로 출발하면 안 하죠. new를 안 해. new를 안 하는 거고요. 그런데 자바는 기본 인자가 없어요. 기본 인자 개념이 없어서 뭐가 있어요, 대신에. 여기는 생성자 하나 있고 얘도 하나 있는데 얘는 생성자가 몇 개 있어. 자바는 2개 있어요. 그래서 빈 생성자, 기본 생성자 하나 있고 캐패시티 주는 생성자가 있고요. 그리고 얘는 타입이 인트고, 얘는 뭐 그냥 타입 인트를 썼지만 실제 타입이 인트로 제한되는 건 아니에요. 파이썬은 특정 타입 언어가 아니니까. 근데 인트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얘가 0인 경우도 같이 넣을 수도 있고요. 적절하지 않다고. 0인 경우가 아니구나. 얘 때문에 0인 건 안 되겠구나. 여기서는 0인 것까지 처리할 수 있어요. 0인 거는 안 되게. 여기 0인 걸 처리해야 될 것 같네. 그래서 이런 인자가 뭐냐에 따라서, 인자 타입이 뭐냐에 따라서 우리가 자료 구조 구현할 때 모두 잘 처리해 줘야 돼요. 예외 처리도 잘 해줘야 돼요. 예외 처리. 그러니까 쓰는 타입이 인트냐 뭐냐. C++는 뭘 쓰고 있냐면 사이트를 쓰고 있어요. 사이트가 뭐죠? C++는 unsigned 타입이에요. 음수가 될 수가 없어요. 사이트는. 그래서 사이트고, 자바는, 자바 잘 아시는 분은 알 수도 있을 수 있는데, 자바는 배열의 색인의 타입이 인트예요. 배열 색인의 타입이 인트예요. C++는 인트가 아닌데 자바는 인트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자바에서 최대 만들 수 있는 배열의 용량은 맥스 인테저 마이너스 1이에요. 맥스 인테저. 그 크기만큼만 만들 수 있어요. 정수의 최대값 크기까지만 용량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C++는 그 시스템에서 허용하는 어떤 범위까지 되는 거고, 그 범위가 바로 사이트가 커버하는 범위예요. 사이트가. 그래서 우리가 그 C++로 구현할 때는 어떤 용량, 크기 이런 거를 우리가 필요할 때 int 대신에 사이트를 많이 쓰고요. 자바는 unsigned 타입이 없어서 그냥 int 쓰고, 파이썬은 뭐
인트 쓰나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결국이고, 얘는 범용 타입이니까 범용 타입 C++ 만들 때는 이렇게 템플릿 타입 네임 T 해서 이 T를 이제 필요한 데 쓰는 거죠. 자바는 이렇게 안 하고 요 클래스 뒤에다가 T 이렇게 써요. 그리고 요 T를 내가 필요한 데 쓰고 있습니다. 필요한 데 써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템플릿 기능, 각 언어에 있는 템플릿 기능을 이용해서 범용 자료 구조를 만들고, 파이썬은 어차피 제한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범용 자료 구조 만든다고 해서 뭔가 특별하게 처리하진 않아요. 근데 그렇게 특별하게 처리하지 않으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얘네들은 이렇게 T 하게 되면 요 배열에 저장할 수 있는 건 뭘로 제한돼요? T로 제한되는 거예요. 내가 요번에 스택을 만드는데 스택 인트야. 그러면 그 배열에 저장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안 돼? 인트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바도 마찬가지예요. T로 제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그런 제한을 할 수가 없죠. 하려 그러면 대단히 복잡해지는 거예요. 나중에 코드로 제가 보여드리긴 할 텐데, 그런 템플 기능이 없으니까 안 만들지만, 만약 똑같이 동질 구조를 보장하기 위해서 검사를 하는 순간 너무 비효율적이 되는 거예요. 그 매번 뭔가 데이터를 집어넣을 때마다 이 데이터가 정수야 아니야 봐야 되면은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진 않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파이썬처럼 한 가지 제가 생각해 본 방법은, 인터넷에 있는 방법보다는 제가 생각해 본 방법은, 여기에 T라고 하는 생태 타입을 받는 거예요. T. 그리고 여기에 이제 스택을 만들 때 내가 요번에 정수만 저장하고 싶어. 파이썬 스택에. 그럼 int를 여기다가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요 self t에 int라는 타입 정보가 들어가겠죠. 그럼 나중에 추가할 때 요 아이템이 self t 타입인지 아닌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어떤 연사들마다 이게 계속 들어가는 거죠. 다른 언어는 이게 필요 없어요. 걔가 T로 다 제한을 해주니까. 근데 파이썬은 만약에 우리가 동질 자료 구조를 만들고 싶고, 다른 타입은 못 들어가게 하고 싶고, 만들 때 내가 이 자료 구조에는 정수만 저장하고 싶어 라고 선언하는 순간 이렇게밖에는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너무 비효율적인 형태가 돼요. 그래서 이 오리 타이핑, 우리 파이썬을 오리 타이핑이라고 그러죠. 오리처럼 걸으면 무조건 오리지.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어떤 데이터든 오면 돼. 근데 와서 잘만 놀면 오케이. 잘 못 놀면 죽는 거예요. 그건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개발자가. 우리가 C++나 자바 같은 데는 문법적인 검사나 실행시간 오류 통해서 이렇게 뭔가 걸러주려고 하는데, 얘는 개발자가 좀 자유롭게 내뒀으니까 네가 좀 잘 알아서 해. 뭐 이런 어떤 스타일이에요. 우리가 강제적으로 타입을 제한해가지고 뭔가 못하게끔 막는 거를 하는 게 오히려 파이썬 답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와 얘의 또 결정적인 차이 중에 하나는, 얘는 이제 이 타입 T 매개 변수, 타입 매개 변수가 있는데, 저 타입 매개 변수는 어떤 거든지 다 올 수 있어요. 복합 타입도 올 수 있고 원시 타입도 올 수 있어요. 인트를 쓸 수도 있고 뭐 rectangle, student 뭐 아무거나 올 수 있어요. 근데 자바는 저 타입 인자로 원시 타입이 올 수 없어요. 원시 타입이 올 수 없고 객체 타입이 와야 돼. 그러면 정수를 저장하는 스택을 못 만드냐? 만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바는 스택 인트가 안 돼. 원시 타입이니까. 대신에 스택 인테저라고 해서 라이브러리에 정수들을 객체로 바꿔주는 타입이 있어요.
그럼 그 타입을 써야 돼요. 그럼 이렇게 쓰는 순간 어떤 문제가 있냐면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push 5 했어요. push에서 5를 정수를 집어넣었어요. 그럼 내부적으로 그 5를 어떻게 바꿔요? 객체로 바꿔요. 뭐 그 자동적으로 해주지만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템플릿과 C++의 이 템플릿과 자바의 이 템플릿 차이점은 얘는 어떤 타입 인자도 다 올 수 있고 얘는 타입 인자를 n개 쓰면은 요 클래스를 몇 개 만들어요? C++는 n개를 만들어요. 인트짜리 인트로 하나 썼다, 더블 하나 썼다, 뭐 스튜던트로 썼다. 그러면 3개잖아요. 그럼 3개를 만드는 거예요. 스튜던트로 바꿔진 거 클래스 하나, 인트로 바꿔진 거 하나, 더블로 바꿔진 거 하나. 이렇게 3개를 만든 다음에 3개를 문법 검사를 다 해요. 문제 없으면 쓰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범용 클래스 쓸 때 문제가 발생하면 문법적으로 다 해결해줘요. 근데 자바는 객체만 타입 인자로 쓸 수 있고요. 3개의 종류, 5개의 종류의 어떤 타입 인자로 템플릿을 사용하더라도 내부적으로는 코드를 하나만 만들었어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실행시간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근데 실질적인 그런 특성들 빼고는 내부적으로 구현할 때 그 큰 차이는 없고요. 점점 이제 파이썬이 이상한 짓을 하긴 하는 것 같긴 한데 아직도 완벽하진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타입 힌트라는 게 있어요. 타입 힌트. 그래서 우리가 어떤 파이썬 프로그램 할 때 내가 사용하는 어떤 얘네들에 대해서 나는 얘를 무슨 타입으로 쓰고 싶다라는 걸 여기다가 표시해 주는 거예요. 표시해 주면 제가 그걸로 타입을 제한하지 않고 저렇게 표시한 다음에 마이파이 뭐 이런 툴 갖고 검사를 하면은 문법 검사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내 타입에 맞지 않게 쓰고 있다, 안 쓰고 있다라는 걸 검사를 해줄 뿐이에요. 시행 시간에 인트면 여기에 인트밖에 못 오게 막아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법 검사를 한 번 더 철저하게 해줄 수 있게끔 바꿔주는 뿐인데, 이거 타입 힌트 써서 이거 만들기도 되게 복잡하고 어렵더라고. 별로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는 이 수업에서 안 해요. 이런 식으로는 안 하고, 이제, 그냥, 이런 식으로, 파이썬은 많이 갈 겁니다. 이런 형태의 코드도 한 번은 보여드릴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처음에 기본 골격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언어에서 범용 자료 구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 C++는 사이트를 쓰고, 자바는 인트를 쓰고, 자바의 인트는 부호가 있는 정수가 되겠고요. 그렇죠? 파이썬도 그냥 보통 인트를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어려운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얘는 이게 가능해요. C++는 new t capacity 해가지고 t 타입의 배열을 만들 수 있어요. 이게 왜 가능하냐면 실행 시간에 이걸 해보는 게 아니라 컴파일 시간에 얘를 코드로 바꿔놓고 문법 검사 한 번 더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허용을 해도 문제가 있으면 컴파일 시간에 걸러낼 수는 있어요. 근데 얘는 그게 안 돼.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원래 이제 T 버프면 이런 식으로 만들고 싶은데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타입 인자를 갖고 타입 인자의 객체를 생성하거나 타입 인자 타입의 배열을 만들 수가 없어요.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오브젝트 배열을 만들고 타입 변환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되게 웃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제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되게 웃기는 일인데 가장
자바에서 자바 가지고 자료 구조 만들 때 가장 그래도 코드가 간결하고 깔끔한 방법이 오브젝트 배열로 만들고 타입 변환을 이런 식으로 해놓고 배열은 이렇게 T타입 배열로 만들어서 코딩하는 게 그나마 깔끔한 방법입니다. 어렵죠? 그리고 언제 해보냐. 아까 골격에 봤을 때 얘는 생성자를 2개 만들었고 얘는 생성자 하나, 얘도 하나 만들었죠. 근데 C++는 다중정의 할 수 있어요. 그렇죠? C++는 똑같은 이름의 함수를 여러 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C++는 여러 개 정의할 수 있지만 또 뭐가 가능하냐면 기본 인자를 쓸 수도 있어요. 파이썬은 다중정의가 안 돼. 다중정의가 안 돼요. 다중정의가 안 되지만 기본 인자를 쓸 수 있고 가변 인자, 키워드 인자 좀 특별한 기능들을 쓰면 하나를 정의해서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그거는 이따 코드를 좀 보면서 설명드리면 되고 자바는 기본 인자가 없고 다중정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바는 생성자를 보통 여러 개 정의하는 형태가 되겠고 C++는 또 여러 개 보통 정의하게 되겠고 파이썬은 딱 하나만 정의할 수 있어요. 모든 메소드를. 그러니까 init 하나, 요거 하나 갖고 모든 형태의 생성을 다 해야 돼요. 이제 그거 얘기가 이제 이 6번에 있는 거고요. 이 C++는 거기에다가 이제 동적 배열 기법을 쓰니까 new 했으면 나중에 끝에서 뭘 해줘야 돼요? 딜리트를 해줘야 되잖아요. C++는 new 해서 생성을 하면은 끝날 때 뭘 해줘야 돼? 딜리트 해줘야 돼. 자바는 new 해서 만들지만 딜리트를 안 해도 돼요. JVM이 알아서 해주니까. 그러니까 신경 쓸 게 없어요. 근데 C++는 new 하면 딜리트 해줘야 되고 딜리트 한다는 거는 소멸자를 만든다는 거고요. 소멸자를 만드는 순간 실제 제대로 그 클래스를 만들려면 뭘 해줘야 돼? 이 빅5를 다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자료구조 만들 때 보통은 동적 배열 동적 자료구조를 만들게 되겠고 그러면 이 빅5를 깔끔하게 다 만들어줘야 돼요. 번거롭죠. 2개 언어에 그런 게 없는데 C++만 C++로 자료구조 만들 때에는 빅5, 이동 생성자, 아니 복사 생성자, 복사 대입 연산자, 이동 생성자, 이동 대입 연산자, 소멸자, 요 5개를 다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이거 뭐 거의 기계적으로 만들 수 있긴 한데 어쨌든 번거로운 거죠. 그리고 이런 애들 만들 때 많이 쓰는 게 copy and swap idiom 이라는 걸 써요. 그게 뭐냐? 코드 보면 저한테 C++를 수강하신 분들은 조금 더 익숙할 테고 저한테 안 들었는데 그 분반에서는 저런 내용을 안 했으면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복사 생성자예요. 복사 생성자는 다른 객체를 이용해서 나를 만드는 거예요. 무겁죠, 얘는. 복사 생성자는. 그리고 복사 생성자가 있는 반면에 복사 대입이 있어요. 여기 있어요. 복사 대입. 이게 복사 대입이죠. 복사 대입. 이 복사 대입은 나를 다른 객체로 확 덮는 거예요. 복사 생성자는 객체를 생성할 때 다른 객체를 이용해서 똑같이 만드는 거고 복사 대입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객체의 내부 내용을 온전하게 얘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모습을 갖게끔 카피를 해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바꾸냐면 카피 앤 수업 이디옴이라는 게
수업이 이거예요. 수업은 어떤 객체와 나와 이 내부 멤버 변수들을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얘가 멤버 변수가 몇 개 갖고 있어? 3개 갖고 있죠. 3개를 다 바꿔치기 해요. 누구랑? other이랑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걸 하나 만들어 놓으면 복사 대입 연산자를 어떻게 만드냐면은 첫 번째 this와 other의 주소와 비교해요. 이건 뭐 하는 걸까요? 이렇게 한 경우죠. A equal A. 나 자신이야. 내가 복사해야 되냐, 나 자신이야. 그럼 이거는 복제할 이유가 없죠. A equal A니까. 요 경우는 요걸로 최적화하는 거예요. 근데 A equal B 하면 B의 내용으로 A를 다 바꿔줘야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얘를 이용해서 임시객체를 만들어요. 템프를. 그 다음에 템프와 이 임시객체와 나를 바꿔치게 해요. 바꿔치게 하면은 결국은 나는 other하고 똑같은 애가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copy and swap 이디엄이에요. 템프로 먼저 복제를 해놓고 그 복제된 거를 다시 나랑 수업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내가 other하고 똑같은 모습을 가지게끔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this other하고 비교 안 할 거면 비교를 하는 최적화를 안 할 거면 이때 참조를 안 받고 뭘로 받냐면 값으로 받을 수 있어요. 값으로 받으면 이 other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임시객체죠. 이 other가 임시객체예요. 왜냐하면 이 매개변수 객체가 일로 오면서 원래 그 A equal B 했으면 요 객체가 other로 매개변수로 복제가 되는 거예요. 이 복제된 거를 수업한 거예요. 요 코드 그리고 요거 이동생성자는 어떤 애들도 이 수업만 그거에 맞게 만들어놨으면 그대로 쓰면 돼요. 요것만 바뀌고 똑같이 쓰시면 돼요. 이동은 이제 얘를 살리는 게 아니라 얘를 죽이면서 옮기는 거예요. 설명이. B를 일로 move 한다는 거는 B는 이제 안 쓰겠고 일로 복제하려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냥 일로 B를 그냥 쓰게끔 이동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 자료 구조를 우리가 만들 때 C++는 복잡하니까 복잡해서 어떤 그 객체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복제도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 과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동 생성, 복사 생성 이런 복잡한 개념이 있고 그것들을 이제 자료 구조 만들 때마다 계속 만들어줘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만드는 자료 구조는 모두 다 무슨 자료 구조? 동적 자료 구조를 만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만든 자료 구조를 C++로 만들면 모든 C++ 자료 구조마다 빅5를 다 만들어줘야 돼요. 그럼 이 빅5는 늘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원래 있는 애를 그냥 복제하는 애고 얘는 옮겨오는 애고 옮겨온 다음에 이쪽 애가 이제 소멸될 테니까 이쪽 애를 널 PTR로 갖고 오는 거죠. 갖고 오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수업을 하게 되면 서로 바꾸는 거죠, 서로. 그러니까 원래 뭐 이런 식이에요. A가 있고 A가 무슨 배열을 갖고 있고 B가 있고 배열이 있으면 복사는 이 내용을 일로 다 복사하는 거죠. 그대로 있으면서. 이동은 얘 끊어주고 얘가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요거 끊어주고 요거 널로 바꿔주고 그럼 얘 반납해야 되고 얘가 가리켜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거를 요 수업을 하면은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 얘가 없어질 때 원래 A가 갖고 있던 애를 버려주고 A는 그냥 B가 갖고 있는 애 갖고 계속 쓰게 되죠. 그렇게 되면 좀 더 효율적이 되는 거죠. 이 복사하는 비용이 사라지니까. 그래서 이제 C++는 자바, 파이썬과 상관없이 저 빅5 만드는 게 제일 불편한 일들 중에 하나예요. 근데 한번 만들어 보고 잘 만들 줄 알면 거의 기계적으로 만들 수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필요한 일이고요. 그러면 거의 다 끝났는데, 다음 시간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코드만 잠깐 한번 보고 끝낼게요, 오늘. 제가 올려드린 코드를 한번 보면, 얘가 C++예요. C++ 코드인데, 여기에 요 앞부분이 반복자 관련된 거예요. 반복자. 그건 나중에 또 설명드릴게요. 반복자 부분. 그 다음에 여기에 멤버 변수가 3개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increase capacity라는 게 있어요. 얘는 용량을 부족할 때 2배로 늘려주는 애예요. 2배로 늘려주는 애고, 기본적으로 기본 생성자하고 빅5들을 여기서 이렇게 구현해 놓고 있어요. 나머지 요 is empty, size, pick, in place, push, pop 요거는 이제 다음 수업 시간에 목요일날 저랑 같이 만들어 볼 거예요. 그리고 요게 구글 테스트를 이용해서 작성된 테스트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스택을 잘 만들어 놓고 실행하면 이 테스트가 다 통과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테스트 프로그램인 거고, 자바는 똑같이 요게 이제 스택인데 요 앞부분이 반복자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자바의 반복자. 그 다음에 여기가 멤버 변수 3개. 요게 생성자고, 그 다음에 이제 요 increase capacity가 있고, 나머지 쭉 또 이제 다음 시간에 만들 거예요. is empty, size, pick, pop, push 만들 거고, 얘도 테스트 프로그램이 있는데 요 테스트 프로그램이 자바의 경우에 JUnit 5를 써서 만든 테스트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453을 푸시하고 쭉 빼면 나중에 354로 구성된 요 배열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비교해가지고 맞는지 뭐 이렇게 보는 거고. 파이썬은 이게 아니네. 파이썬 어디였어? 파이썬은 이게 파이썬의 랩이고, 파이썬에 보면은 여기에 별표가 있죠. 요 별표에 있는 게 가변인자예요. 가변인자. 그러니까 저 이닛 리스트에 데이터가 0개 올 수도 있고, 하나 올 수도 있고, 2개 올 수도 있고, 3개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가변인자. 가변인자를 쓰는 거고, 요런 애 같이 이코로 쓰게 되면 얘는 키워드 인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쓸 때 capacity equal 5 이런 식으로 전달하면 저 매개 변수로 그 값이 전달이 돼요. 그래서 이 스택은 이제 이렇게 만들게 되겠고, 얘도 거기에 보면은 test.stack 파일이라는 게 있는데, 얘가 그 유닛 테스트라고 하는 모듈을 이용해서 만든 테스트 프로그램이에요. 테스트 프로그램은 3개가 다 비슷비슷하게 그 언어를 이용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같이 3개 언어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하나씩 한번 각 메소드를 수업 시간에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언어들의 차이, 자료 구조를 만들 때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드리고, 혹시 내가 쓸 언어인데 내가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 중에 좀 어려운 내용이 만약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본인이 개인적으로 조금 학습을 좀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2장 끝나고 3장부터 자료 구조 하나씩 만들어 갈 건데 C++ 만들게 되면 C++도 범용 자료 구조로 만들 거고 뭐 빅5도 다 만들어야 되고 다 해야 되니까 그런 개념들을 잘 이해하셔야 되겠고 잘 모르면 공부하다 모르면 저한테 좀 물어서라도 그 각 언어로 이용해서 자료 구조를 만들 수 있게끔 본인들의 역량을 그렇게 좀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